네, 이번에는 레스토 다이어트라고 해서 우리가 만성 신부전 있을 때 현재 많이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한번 만성 신부전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투여를 해야 되고 급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리뷰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스토 다이어트는 다른 다이어트와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만성 신부전 다이어트는 저단백, 저인, 저칼륨 또는 저나트륨 다이어트가 기본적인 다이어트인데요. 이 다른 밑에 있는 이런 다이어트들은 보통 스테이지가 만성 신부전 스테이지 2기에서 4기 사이를 보통 먹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레스토 다이어트는 1기에서 3기 사이의 다이어트로 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킨, 타피오카, 포테이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제품들을 보면 옥수수, 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뭡니까 그 계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제품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칼로리 측면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g당 칼로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프로테인 함량을 보면 1000kcal당 이 레스토 다이어트는 56g, 그리고 로얄 캐닌 다이어트는 31, 힐스 거는 33, 퓨리나 거는 33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단백 다이어트는 2기 이상부터 스테이지 2기 이상부터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레스토 다이어트는 56g으로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 환자가 급여할 대상은 1기에서 3기 사이를 먹이는 게 좋고 여기에 있는 다이어트들은 보통 스테이지 2 이상일 때 보통 먹이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테인의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신부전 다이어트는요, 중요한 것이 이제 지방 함량이 높죠. 그 이유는 지방을 단백질을 낮춰서 우리가 칼로리를 맞추려면 지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팻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 다이어트 대부분의 처방 다이어트는 지방이 낮고 팻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1기에서 3기에서 먹이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팻이 다른 다이어트보다는 약간 높죠. 그리고 EPA하고 DH만큼은 다른 다이어트보다는 훨씬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인의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이는 칼슘의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다른 다이어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염 사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만성 신부전이 있을 때 대부분이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은 걸 포함하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0.2g으로 낮죠. 그러면 단점이 있습니다. 또 나트륨이 낮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기호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트륨이 적기 때문에 물을 적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있는 A 다이어트, B 다이어트, C 다이어트, D 다이어트가 모두 퍼펙트한 다이어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것을 급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A 다이어트, B 다이어트, C 다이어트 중에 어떤 한 다이어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환자의 개체 치료를 하기 위한 하나의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를 급여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혈압이 높고 만성 신부전 단계가 1기나 2기인 경우에는 이런 다이어트를 먹이는 거죠. 근데 스테이지가 3기나 4기로 갈수록 고단백 다이어트를 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가 권장이 되고 혈압과 관련해서 이런 나트륨이나 인의 비율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는 만성 신부전에서 이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급여했을 때는 반드시 레귤러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췌장 수치를 레귤러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췌장염 발생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췌장 수치를 검사하면서 이 다이어트를 먹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 높으면 그 다이어트를 먹이면 안 되고 low fat 다이어트, 아까 말한 low calorie, low fat 다이어트로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쉬고 정상화 됐을 때 다시 서서히
원래 만성 신부전 다이어트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 없이 무조건 투약하면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는 췌장염을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다이어트 안에 리파제 같은 소화 효소액을 같이 한꺼번에 투약하는 것이 훨씬 췌장의 부담을 줄어들어서 췌장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칼륨 배설에 있어서요. 고양이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염이면 저칼륨 혈증이 와서 힘이 없고 무력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개의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염이 오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안에 칼륨이 낮아야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칼륨이 어때요? 2.8, 1.5, 2.0, 1.8로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이어트는 스테이지 1기에서 3기 사이에 먹이는 걸 권장하고 아래에 있는 다이어트들은 2기에서 4기 사이를 권장한다고 말씀드렸고 A가 좋다, B가 좋다를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걸 먹이고 칼륨의 변화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컨트롤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A 사료, B 사료만을 권장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레스토 다이어트는 그레인 프리, 그 다음에 저인 다이어트죠. 그러면서 닭고기가 함유된 소화가 잘 된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여기 중요하죠. lean muscle mass를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성 신부전염이면 식욕 부진이 오고 그만큼 칼로리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또는 근육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소스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삐쩍삐쩍 마르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환자는. 그래서 만성 신부전 CKD에서 반드시 체크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디 웨이트. 바디 웨이트가 일정에 가야 합니다. 바디 웨이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칼로리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 작용,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치킨과 관련된 성분 또는 치킨 팻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 팻이 바이타민 E나 토코페롤과 섞여 있지 않으면 이거 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패가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팻이 들어있으니까 토코페롤을 같이 넣어주면 이 팻이 안정화돼서 에너지 소스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팻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토코페롤이 사료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 프로덕트인데요. 사실 만성 신부전 환자 강아지한테 먹일 수 있는 단백질이 가장 좋은 게 액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난백, 우리가 계란을 찌게 되면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거 빼고 하얀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먹이면 굉장히 하이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양질의 다이어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을 같이 먹이게 되고요. 기타 나머지 보강제로서 아마유가 보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장에서 요소 같은 것들을 흡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질경이 제품이라든가 또는 치커리, 프리바이오틱 같은 것을 같이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에서 유레아 같은 것들이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위엔과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서 요질소 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스테이지죠. 그래서 1.4, 크레아틴 1.4 이하는 1기, 1.4에서 2.0은 2기, 2.1에서 5.0은 3기, 5 이상은 4기에 해당되고, 지금 레스토 다이어트는 크레아틴이 5 이하인 경우에만 먹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들은 보통 2, 3, 4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DHA나 EPA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항산화 또는 혈관교통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는 치매 이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항종양 효과도 일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에 있어서는 항염 작용으로 신장의 염증을 줄여들어서 환자가 좀 더 오래
생존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을 먹였더니 사망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 결과는 고양이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보다는 효과가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수백 편이 나온 게 아니고 한두 편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100번은 아니지만, 개가 훨씬 더 오메가3 지방산의 반응성이 좋다라고 알려지는 것은 일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정말 효과적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먹여야 그 효과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음식 속에 다양한 성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다이어트 하나 가지고, 이 성분 하나 가지고 100%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다이어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것은 수의사들이 더 처방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더 엑스트라로 급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DHA나 EPA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사료 보존 상태나 또는 산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액상이나 또는 연질 캅셀 형태로서 충분히 더 급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성 신부전이면 이렇게 삐쩍삐쩍 말이죠. 카케ක්시아 상태가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이고, 아노렉시아를 반드시 식욕 감소되는 상태를 개선시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노렉시아가 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질소혈증도 있지만 각종 몸의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식욕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피쉬 오일을 같이 하고 사이토카인을 줄여주어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을 줄이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면 생명이 연장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만성 신부전 다이어트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인을 제한시켜야 되고요. 나트륨도 줄여야 됩니다. 칼륨도 줄여야 되죠. 단백질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맞춰야 되겠죠. 칼로리가 만약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 웨이트 또는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팻이 많은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다? 판크라타이티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페이지가 포함된 소화효소를 같이 다이어트랑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고, 오메가3 지방산은 다이어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만성 신부전이 오면 대사성 산증이 나타납니다. pH가 결론은 우리 몸의 pH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pH를 올리기 위해서 소듐 사이트레이트가 포함된 다이어트가 있으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중탄산 나트륨, 소듐 바이카보네트죠. 소듐 바이카보네트를 태블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먹이면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대사성 산증이 생기면 계속해서 아노렉시아가 생기고 체중 감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 칼륨을 보충해야 됩니다. 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의 경우에는 칼륨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칼륨을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제품, 미네랄 등을 보충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2002년에 제이콥 등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개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만성 신부전에 있어서 다이어터리 모디피케이션, 즉 처방 다이어트를 먹였더니 처방 사료를 먹인 애가 620 그리고 먹이지 않은 애가 231, 즉 처방 사료를 먹인 애가 2배 이상의 생명의 생존율이 길다는 뜻이고요. 요 질소혈증이 과연 언제 발생했느냐? 처방 사료를 먹인 애는 615일 이후에 요 질소혈증이 생겼고, 먹이지 않는 애는 252일 만에 생겼다고 합니다. 즉 만성 신부전은 다이어트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이어트 컨트롤에서 삶의 질의 개선과 만성 신부전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호자가 가장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가장 컴플레인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안 먹는 거죠. 잘 기호성이 떨어뜨려서 그 이유는 이제 요질설증도 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식욕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료라 하더라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판매를 했지만 보호자가 다시 안 먹는다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있는데 일단 좀 따뜻하게 해주면 가장 좋고요. 사료를 또는 거기에 플레이버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먹이기 전에 약간 냄새를 아주 그 동물이 좋아하는 냄새를 좀 이렇게 풍기는 게 좋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식욕이 좀 증가돼서 먹으려고 하는데 바로 다이어트를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0분 전, 15분 전에 이렇게 좀 냄새를 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위산이 분비되면서 식욕이 좀 돌아오게 해주는데 처음부터 꼭 드라이푸드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유동식 또는 반유동식 이렇게 또 드라이푸드 잘 먹이면 되는데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다양한 신장 제품을 병원에 가지고 있다가 환자마다 A, B, C, D로 트라이얼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다이어트를 처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자들이 또 잘 따라서 또 먹여야 되는데 처방해 주면 또 안 먹이고 일반 다이어트로 먹이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노렉시아가 있는 경우는 이제 약물을 먹여서 개선시켜야 된다. 아시다시피 뭐 미르타조핀을 투약하거나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BUN 크레아틴 레이쇼입니다. BUN 크레아틴 레이쇼. 아시다시피 BUN과 크레아틴의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요질서열증이 심할수록 BUN이 계속 올라가고요.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크레아틴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 소실이 막 생기면서 요질서열증이 생기면 BUN 크레아틴이 비율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뭐 60, 7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환자의 근육 소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곧 죽어간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BUN 크레아틴 레이쇼가 비율이 일정할수록 롱텀 서바이벌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BUN과 크레아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먹이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결론은 칼로리 밸런스를 설명해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컨셉인데 프로테인 캐타볼리즘. 우리 몸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왜? 식욕이 줄어드니까 정상적인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도 떼고 다 사용해서 결론은 부족한 단백질을 아예 몸에서 근육을 뽑아내서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쩍 말라지는 거죠. 그러면 크레아틴이 떨어지면서 BUN이 올라가는 이런 BUN 크레아틴 비율이 올라가는 상태는 우리 몸에 근육 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안 먹는 사료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환자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부전은 약물 하나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이어트를 먹여서 이 환자의 린 바디 매스를 유지해야만 이 환자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유레미아를 줄여주고요. 요독증을 이제 줄여두는 겁니다. 그래서 BUN 크레아틴 모니터링 방법과 이걸 통해서 프로테인 카타볼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 환자의 생명을 컨트롤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드라이푸드를 못 먹으면 유동식을 먹이고 또는 유동식이 안 되면 반건조 또는 물을 타서 만든다든가 해서 그렇게 먹여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식이관을 장착해서 먹이거나 또는 코로 해서 장착을 먹이거나 아무튼 다이어트가 들어가야만 프로테인 카타볼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로테인 카타볼림이 생기면 누가 올라가죠? BUN이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이 BUN이 증가하면 요독증이 생기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고 빈혈이 생기고 위장관 궤양이 생기고 혈변을 보고 치료가 안 되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요독증을 없애려고 투석하는 거죠. 투석, 혈액 투석. 그래서 보호자가 이런 보호자의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호자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이어트 컨트롤부터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이어트 체인지는 빨리 할수록 좋고요. 그런데 갑자기 100% 체인지 하면은 안 먹겠죠. 그러니까 걸리는 게 얼마예요? 3 내지 4주 서서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평생 계속 무슨 A라는 다이어트를 먹었는데 신부전이 있다고 갑자기 B라는 다이어트를 보호자가 그 환자한테 먹일 수 있느냐? 거의 잘 안 먹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환자를 속여가면서 고양이 교육가 3 내지 4주입니다. 개의 교육은 최소 1 내지 2주예요. 서서히 바꿔야 한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에듀케이션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수의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보호자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보내주지만 그 사료를 제대로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잘 이해해야만 환자가 생명을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two pens 이거 나오죠. 뭐라냐면 먹일 때 하나만 먹이지 말고 2개를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라는 거죠. 뷔페처럼 걔한테 하나만 주고 너 안 먹으면 계속 먹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크레아틴이 2 이상일 때 아까 처방 사료를 먹이는 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2기, 3기, 4기, 2기 이상일 때 처방 사료를 먹이는 겁니다. 조기에 먹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우 프로테인 다이어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단백질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근육 매스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와 저 다이어트의 차이점이 1기부터 먹이는 것이냐 2기부터 먹이는가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고 1기부터 먹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다른 다이어트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장 다이어트를 강제로 먹이지 말아라. 개에 입원한 개들한테. 드라이 푸드도 좋고 캔 푸드도 좋고 세마이 모스도 좋고 리퀴드 타입도 좋고 민스드 포뮬라. 얘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A가 좋다, B가 좋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다. 환자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 개의 기호에 따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프레시한 걸 줘야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버 인핸서 풍미제를 더 주면 좋은데 닭국물이라든가 뭐 국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곰탕 끓이는 뭐 그런 것 다 이게 브로스가 그런 거니까. 또는 요즘에 추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런 걸 잘 먹는 경우가 있어요. 추루 타입으로. 그러면은 드라이 푸드에다 거기다 뿌려서 먹게 해준다든가. 아무튼 먹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서히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우리의 욕심처럼 당장 주고 하루아침에 다 바꾼다는 생각은 금기다. 특히 고양이 같은 건 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퍼런트 브랜드의 푸드를 트라이 해봐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병원에서는 강제로 급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리퀴드 다이어트가 있으면 하는데 리퀴드 다이어트가 구강으로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먹이는 경우에는 코나 식이관을 장착해서 액상으로 집었는데 로얄 캐닌 다이어트나 올케어 플러스 그 다음에 N케어 다이어트 이 세 가지가 아마 한국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ANF 것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환자가 맞는 것들을 식이관이나 코로 해서 먹이거나 또는 구강 안으로 주사기로 먹일 수 있으면 먹여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살려내는 게 중요하지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마다 그 기호성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만성 신부전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좋은 트리트먼트냐 추천한 그러니까 신장내과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동물 쪽에 가장 두 가지 토픽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프리스크립션 다이어트 그러니까 처방 사료를 먹이고 그리고 칼시트류를 적절하게 잘 먹여라. 이 칼시트류는 바이타민 D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이 오면 칼슘이 낮고 인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칼시트라이를 먹이면 칼슘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인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에 먹이는 겁니다. 바이타민 D는, 칼시트라이올은. 그래서 두 가지가 현재까지는 가장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기능을 못 해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종양처럼 나와 있죠. 종양은 아니고요. 기능을 거의 못하는 환자입니다. 사구체가 이렇게 증식이 돼서 사구체에서 이렇게 필터가 안 되는 거죠. 오줌이. 그래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토하고 구토하고 이제 생명을 다하게 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신장이 어때요?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휴먼 사이드에서는 신장 이식도 하고 또 혈액 투석을 해서 평생 생명을 유지하지만, 동물은 그런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처방 다이어트를 좀 잘 먹여서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과 2014년에 UC 데이비스에서 혈액 투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디그리 다이어트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죽었어요. 2005년인가 6년 정도에. 그래서 이제 여기 UC 데이비스 투석실에 가서 제가 2007년에 가서 배우게 됐고 2014년에 가서도 배우게 됐는데, 이렇게 다양한 환자들이 24시간 투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션은 워낙 훈련이 잘 된 테크니션들도 많고, 이런 치료 자체가 그 고급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이렇게 뭐 고양이도 치료를 하면서 일주일에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의 혈액 투석을 하면서 하는데, 급성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에서 이렇게 유독증으로 와서 막 토하고 사료를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안 먹인 애들은 거의 대부분 혈액 투석을 하면 이렇게 몸이 이제 그 비웬 크레아틴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동식이나 또는 이런 그 그러니까 믹서기에 갈아서 튜브 식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제 드라이 푸드를 먹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현대 의학으로 보면 동물에서는 가장 발전된 단계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독성 중독이라든가 또는 뭐 신장 투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40년 전부터 여기 있는 교수님께서 혈액 투석만 하셔서 거의 미국에서는 여기 와서 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배워서 배출하는 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명의 훈련된 수의사가 있어야만 되지, 대부분이 장비 하나를 구입해 놓고 자기가 투석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저도 몇 년을 배웠지만 완전히 이머전시부터 심혈관계 모든 것 뉴트리션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자체 시술 자체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술 자체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잘 치료해서 이렇게 기증하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돈을 굉장히 비싼 고가의 기증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만성 신부전은 현재까지는 그 프리스크립션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잘 먹여서 관리하는,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뭐 장비하고 뭐 소프트웨어만 공부를 하면 이제 하나씩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만성 신부전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반려동물이 이런 처방 사료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보호자들에게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그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양학이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이런 새로운 다이어트가 와서 이렇게 그 성분부터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 다이어트를 이제 좀 자세하게 우리 수의사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제조회사에서만 설명한 부분만을 그냥 믿지 말고 각 다이어트마다 비교 평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개체별로 각각의 다이어트들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A라는 다이어트가 최고고 B라는 다이어트는 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다이어트를 여러분이 먹여보면서 거기에서 경험을 갖게 되면 굉장히 그 뉴트리셔니스트로서 많은 보호자에게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